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22일 월요일 밤 9시 40분입니다. NG를 좀 많이 내가지고 좀 시간이 늦어졌네요. 빨리 할게요. 미국은 혼조하게 마감했는데 그 혼조하게 마감한 것 중에서 아시아장은 긍정적인 부분만 반영을 했죠. 나스닥 상승, 나스닥의 대형주들 몇 종목 상승한 거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을 아시아장이 반영을 해서 오늘 아시아장 분위기 나쁘지 않았죠. 좋았죠. 그래서 아시아 셋 다 올랐어요. 한중일. 한국이 사실 제일 많이 올랐고요. 삼성전자 덕분에 제일 많이 올랐고, 뭐 중국도 좀 올랐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시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뭐 하락 추세, 뭐 박스권, 아니면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도중,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 대부분 이런 상승들이 어떤 미국처럼, 미국은 계속 신고가 랠리하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긍정적인 의미를 온전히 다 발휘하기는 힘들죠. 아무튼 그래서 오늘 한중일 같은 경우 올라서 대부분 어떤 중요한 자리들 부근까지 왔습니다. 중요한 자리에 터치한 증시도 있고 중요한 자리에 조금 도달 못한 것도 있고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 다 어떤 중요한 자리 부근들까지 왔습니다. 한중일 모두 다 키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그런 점들 시차는 조금씩 생각하셔야겠지만 하여튼 이번 주에 지금 주 초반에 대부분 다 중요한 위치까지 올라와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유럽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주 후반부에 어느 정도 좀 저항을 확인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빠지는 게 자연스러운 날인데 결과적으로 미국 눈치 보겠죠. 뭐 미국이 오르면 지도 오르고 미국 떨어지면 지도 떨어지겠죠. 하여튼 유럽 같은 경우는 그 지 혼자 한동안 랠리하다가 미국 쉴 때도 랠리하다가 지난주부터 빠지기 시작했다라는 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한 건 미국일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주부터 옵션 만기 영향이 끝나지 않습니까? 옵션 만기의 영향이 끝난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을 거예요. 옵션 만기가 끝났다라는 건요. 그래서 아무튼 이 시장의 움직임 자체가 커질 수 있다는 거. 만기에는 뭐예요? 해봐야 뭐 0.1%, 0.2% 움직인다면 만기가 끝났으니까 0.3%, 0.4%, 0.5%, 1%막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그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한 제한이 좀 사라진 게 이제 만기가 끝났다라는 의미겠죠. 그런 점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바로 변동성이 확대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만기가 끝났으니까 우리 이 변동성 지수는 이건 일단 상방으로 제한됐던 흐름들은 좀 이제 이런 건 없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옵션 만기 때는 이게 이제 만기일에 옵션이 값이 결과적으로 외과 옵션은 0이 되니까 전반적으로 옵션 만기주엔 이렇게 변동성 지수들이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면 만기주 끝났으니까 이제는 위쪽으로 이 빅스 지수의 움직임을 제한하던 것들은 사라졌다라고 해도 그게 뭐 크게 틀린 건 아니겠죠.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변동성 지수는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지수는 급등할 수도 있다라는 거 또는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거 둘 다 가능성 열어놔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올라간다라고 해서 반드시 지수가 하락한다? 그렇게 볼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 점들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평상시면은 이제 그죠? 평상시면 지수가 급락하면 무조건 이게 오르는 건데 근데 아무튼 지금 평상시가 아니니까 지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는 오를 수 있다고요. 이런 점들 생각해 놓으셔야 되겠고 오늘 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시간에는 벌써 지금 미국 선물들이 상승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 얘는 벌써 이 갭 상승으로 여기 이런 고점을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해요. 이런 거 물론 종가까지 보고 움직이는 게 좋겠죠. S&P 숏베이팅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가상으로 뭐 이런 고점 넘어가면은 버리시는 전략이 일단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확인은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 갭상승한다. 오늘 밤 일단 갭상승 출발할 건 예상되는데 갭상승 출발하면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확인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무튼 각기 대응하자라는 거. S&P는 확인하고 밀리면 밀리는 거고 올라가면 올리는 거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는 일단 숏 포지션 지금 포기하는 게 맞을 겁니다. 아직 뭐 확인된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이런 점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근데 분위기상은 오늘 밤도 미국은 또 강하게 오를 것 같아요. 또 나스닥이 주인공이 돼서 또 강하게 오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은 주고 있습니다. 금리 잘 보면 되겠죠. 근데 일단 오늘 금리가 이런 식으로 하방 경직성 보여준다면 나스닥도 좀 버벅일 수는 있지 않을까. 나스닥의 탄력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긴 하네요.
아무튼 최근에 이 금리가 만기주에 좀 내려오면서 나스닥이 세게 올랐다는 거는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금리는 좀 잘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 주식시장 뭐 별로 안 좋은 얘기 안 했죠. 전반적으로 뭐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숏 해봐야 뭐 그죠? 어 전반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 숏 보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 이번 주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오늘 밤에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오늘 밤에 뭐 미국이 마치 한국 코스피처럼 막 2%막 이렇게 나스닥 2% 이렇게 올라버리면 그러면 혹시나 이제 또 이번 주 중에도 눈을 시퍼렇게 뜨고 숏 포지션 보시는 분들이 뭔가 움직여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번 주는 미국 주식시장은 그냥 관망이나 하면서 그냥 한 주 조용히 흘려보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이번 주 아시다시피 주 후반에 미국이 연휴라서 빨리 쉬잖아요. 땡스기빙 데이 써 있으니까 쉬어야 된다고요, 미국은. 미국 쉬면은 어째저째 하면은 금방 다음 주죠. 예, 그러니까 이번 주엔 제가 봤을 때 미국 주식시장 숏 보시는 분들이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밤에 이제 편안하게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숏 배팅 하실 분들은요. 제가 봤을 때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이야기 드렸고,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은 대충 봤고요. 오늘 이제 한국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국 많이 올랐는데 사실 뭐 저도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단지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것들. 최소한 이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거를 제가 좀 막아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정도 하면서 그 정도를 제가 이야기하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목표로 삼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다 저하고 똑같은 화면 보고 있고 똑같은 숫자를 보고 계실 텐데 감정에 휘둘려 갖고 안 보이는 숫자들이 있거나 안 보이는 모습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점들만 그냥 이제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자. 그 정도 의미가 오늘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일단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일단 뭐 분위기가 안 좋긴 합니다. 오늘 오르긴 했는데 예,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부터 해서 오랜 디커플링이 진행되고 있고 오랜 디커플링이 진행되면서 위쪽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저항을 쌓아 놓은 상황이에요. 솔직히 이제는 뭐 하락 추세 이런 이야기는 일단 못하게 되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락 추세는 이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건데 일단은 저점과 저점이 이렇게 낮아지다가 저점과 저점이 며칠 전부터 살짝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요 하락 추세 이런 거까지는 일단 아니고 어떤 뭐 수렴형 뭐 대충 뭐 이런 예, 삼각 수렴형 대충 뭐 이런 느낌 굳이 패턴을 따지자면 그런 느낌인데요. 근데 지금 꼬라지가 이게 지금 위쪽으로 유리하냐 솔직히 그렇다라고 보지는 않아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위쪽에 저항이 많다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6개월 동안 결과적으로 6개월 가까이 코스피를 미국과 디커플링 시켜서 이렇게 박살낸 원인이 뭐냐 그거 해결됐냐고요. 근데 그거 해결되지 않았거든요. 그게 금요일날 밤에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6월 달부터 코스피와 미국이 따로 가기 시작한 것은 그죠? 달러 인덱스가 치솟으면서부터 그런 거예요. 근데 달러 인덱스가 요즘에 꺾였나요? 직접 확인해 보세요. 달러 인덱스 안 꺾였죠? 그러면 뭐 원달러 환율은 뭐 원하는 강세냐? 원화 강세 아니죠. 이 금요일 날인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삼산 우려는 좀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썼죠. 삼산 우려 사라졌다. 삼산 우려 사라졌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그러면 원화 강세는 일단 글러먹은 겁니다. 당분간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물론 오늘 이제 지수가 좀 오르면서 음봉이 나오긴 했는데 환율에 85원 이 자리를 어쨌든 넘어갔다라는 게 중요해요. 여기가 저항이었잖아요. 몇 주 동안 놀았어요. 여기서 이걸 그가지고 일단 넘어갔다라는 게 일단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음봉 나오긴 했지만요. 그런 점들. 그러니까 이쯤에선 이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장대항공 튀어나왔는데, 뭐 갑자기 뭐 어떤 매크로적으로 뭐가 거시 환경이 바뀐 게 있나? 체크해봐야 되겠죠. 이런 상황이면요. 근데 딱히 제가 봤을 때 없다는 거죠. 일단 뭐 11월부터 테이퍼링 시작하고 있는 거고, 또 그리고 디커플링의 원인이 뭐다? 달러 강세인데 달러 강세의 원인 사라졌냐? 아니다라는 거. 유로존은 계속 비둘기적이고
미국은 계속 긴축하려고 그러고 있고 긴축 속도가 빨라지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달러 강세의 요인은 더욱더 가속화될 거고 그렇게 되면 어쨌든 그죠? 딱히 오늘 양봉에 대해서 매크로적으로 뭐 할 말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온 거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위쪽으로 저항이 많다라는 이야기 드렸고 또 그리고 전반적으로 일단 뭐 계속 고점 낮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예요? 일단 튀어 오르면은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이런 생각은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합니다. 물론 이 저점은 살짝 높아지고들 있긴 한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런 자리에서들의 거래량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리는데 지금 이런 자리에서 거래량들이 잘 없긴 해요. 이런 점들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거고요. 이런 말씀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야, 네가 400 그렇게 중요하다며. 오늘 400 터치했다. 야, 오늘 밤에 미국 급등하면 내일은 분명히 400 넘어가서 안착한다. 야, 어떡할 거냐 하실 수 있긴 하는데요. 아무튼 근데 이게 주식시장이 이게 워낙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고 약간 생물 같은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오버슈팅과 언더슈팅이라는 요소가 분명히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제가 400이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400이라는 자리를 그 자리를 어떻게 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신뢰도가 좀 높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400 왔다, 오버슈팅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 라고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봐요. 400 부근에서 놀려면은 최소 395에서 400 사이에서 일주일, 2주일 정도 버벅버벅 하다가 넘어가면은 아이고야 이제 우리 이거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이거 오늘 보시면 어제보다 거래량도 어제 보시면 선물 거래량도 어제보다 더 줄이면서 장대양봉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400을 터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 솔직히 이런 거에 대한 신뢰도를 일단 높게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겠죠. 야, 그래도 400 터치했으니까 나는 그만할란다. 뭐 말리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판단이신데 저는 어쨌든 이런 건 인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뭐 주식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오버슈팅, 언더슈팅 있는 거다 보니까 전 솔직히 한 405, 뭐 407 정도까지는 일단 가능성 열어놓고 지켜보려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드렸고요. 신뢰도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오래간만에 이게 콜 대박이 나왔어요. 야, 옛날에도 지수는 몇 포인트씩 올랐는데 옛날에 오른 거하고 오늘 오른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야기 하실 수 있긴 있는데 이제 그 옛날과 지금의 다른 점은 그런 거예요. 사실 정말 이게 오래간만에 나온 모습이긴 한데요. 사실상 이제 이 8월 달부터 해서 지금 지수가 이렇게 꺾이면서부터 해서 이 자리에서는 사실 한 번도 콜대박이 난 적이 없어요. 의미 있는 콜대박이 난 적이 없다고요. 물론 뭐 콜 100%씩 오르고 하면 콜대박이라고 봐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콜옵션이 본격적으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그렇게 난리가 났던 적은 없었다고요. 이 구간에서 쉽게 말해서 풋옵션들이 하루에 반토막 이상 났던 적이 없다고요. 옵션 만기일 이런 때 제외하고는 특별한 일 없으면은 장중에 그렇게 풋옵션들이 개박살 났던 적이 없다고요. 근데 오늘은 콜이 초대박이 나고 풋옵션들이 개박살이 났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오늘 상승은 그냥 차분한 상승이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께 한 번씩 이야기 드리는 그 센 불 약한 불 표현들이죠. 제가 오늘 같은 경우는 풀악셀을 밟은 겁니다. 풀악셀 레드존까지 RPM을 쓴 거고 냄비에 빵꾸 나도록 초강한 불을 뗀 거예요.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는 그런 힘의 논리에서 따지면은 저런 거는 솔직히 별로 좋지 않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서 힘을 다 쓰면 어떻게 되냐. 사실 제가 뭐라 이야기를 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여기서 여러분들께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올해 내내 코스피를 살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렇게 급등했던 날들이 며칠 보이는데요. 그런 날들 이후의 반응들이 어떻게 됐나를 여러분들이 직접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죠? 네, 이 정도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뭐 구체적으로 여기서 뭐 몇 월 며칠 어떻게 움직였는데 어떻게 됐고 그런 거 이야기해드리지 않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여러분들이 한번 눈 빠지게 보시고 여기서 이렇게 급등했던 날들은 다음에 어떤 반응들이 나왔나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죠. 예. 확률적으로 올해 외국인들은 어쨌든 한국을 버리고 떠나고 있는 추세 중이고, 말씀드렸다시피 매크로적인 환경이 딱히 갑자기 한국을 매수할 만한 환경이 조성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 거 있었다면, 그런 게 주말 사이에 무슨 일이 생겨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온 거라면 우리도 알았을 텐데, 제 생각에 주말 동안 그런 일이 없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는 계속 될 거라고요. 외국인들은 틈만 나면 한국을 팔아먹을 기회를 찾아내려고 할 텐데, 그런 기회들을 어떻게 만드냐, 외국인들이 어떻게 팔아먹을 기회를 만들어내냐, 주로 폭등을 통해서 만들어냈다. 그래서 올해 내내 코스피의 움직임들을 살펴보시다가 폭등했던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수급과 삼성전자도 제가 예전에 비슷하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수급 같은 경우도 오늘 코스피가 선물이 1조 원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외국인의 귀환이야 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알 수 없어요. 오늘의 외국인 선물 매수가 얼마 들어왔다라는 것 이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게 내일의 선물 매수를 보장하는 게 아니죠. 올해 내내 이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수급창 들어가서 여기 선물 딱 띄워 놓으시고 한 6월 달쯤부터 하고 슬슬 보시면 될 거예요. 외국인들이 선물을 몇 조 단위로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날 어떻게 됐었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이런 이야기 하는 것과 같아요. 이 11월 17일 날 선물 1조 2천억을 외국인들이 매도했었는데, 이날도 제가 이런 이야기 드렸어요. 이거 선물 이렇게 하루에 너무 많이 매도하는 거 별로 좋지 않을 수 있다. 쭉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요. 저렇게 큰 숫자 보여주면 개인들이 한쪽으로 확 몰리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갈 가능성, 이런 것도 좀 이야기를 하긴 했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조 단위로 쏟아붓는 게 이게 그쪽 방향으로의 반드시 연속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코스피 차트와 수급을 비교해 가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그런 점들 말씀드렸고, 삼성전자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오늘 상승 내용이 오늘 선물이 보시다시피 이렇게 거래량이 굉장히 적게 나오면서 많이 올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종목들이 받쳐주지 않고 삼성전자 저거 하나로만 이제 지수만 올리니까 결과적으로 저런 모습들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삼성전자 모습을 보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거 예전에 8월 달에부터 어쨌든 계속 이런 이야기 많이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한번 보십시오. 우리 삼성전자가 급등했을 때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한번 보십시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는 급등시킬 때마다 팔아먹는 기회로 이용을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번에도 일단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이번에도 바뀔 수 있겠죠. 그런 흐름이. 근데 바뀌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모든 주식의 분석은 추세적으로 간다라는 가정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갑자기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급등시켰는데 이 양봉은 진짜라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대세 상승할 확률이 있을지는 여러분들이 일단 한번 판단해 보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 이대로 계속 간다라는 가정을 갖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보시다시피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급등시키면 그 다음날 분위기들이 별로 안 좋았고, 급등은 전부 팔아먹기 위한 급등이었다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오늘은 좀 삼성전자 거래량이 좀 많긴 한데, 글쎄요, 저런 것들이 어떤 것을 의미하려나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요. 그런 흐름이 갑자기 바뀔 만한 요소가 목요일 금요일 날 사이에 나왔을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드렸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그래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결과적으로 삼성전자를 급등시킨 미국 나스닥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결과적으로 이거 결과적으로 얘도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다. 물론 일단 위에서 내려오는 이 추세는 일단 하나 극복을 했으니까요, 좀 더 오를 수 있나? 라는 생각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얘도 삼성전자처럼 배실배실 힘이 좀 없긴 하다고요. 예, 얘도 그렇다고요. 위쪽에 저항이 많고 급등을 했고 어쩌고저쩌고, 그죠? 이런 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요. 혹시나 감정에 휩싸이셔 갖고 못 보시는 점들이 계실까봐, 여러분들이 놓치시는 점들이 계실까봐, 그런 놓치시는 점들 놓치지 말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한번 드려봤고요. 하여튼 그죠? 원달러 환율 아무튼 오늘 중요한 자리를 넘어가가지고 결과적으로 삼산 우려는 좀 많이 해소가 되긴 했고요.
삼산우료 여기서 꺾일까봐 이게 좀 무서웠는데 전 일단 여기서 꺾이는 건 없어졌고요. 달러는 아무튼 잘 오르고 있고, 아무튼 이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만약에 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저런 게 진짜고 그러면은 상승 종목 수도 굉장히 많고 원달러 환율도 한 10원쯤 빠져야 되겠죠, 이렇게. 근데 뭐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특별히 환경은 바뀐 거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리고 싶네요. 비록 뭐 400은 좀 넘어갈 수 있긴 있는데 보니까 지금 넘어갈 것 같긴 한데요. 굳이 너무 그런 거에 막 쫄고 그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내일 아침에 이야기를 좀 한번 드려보자면요. 일단은 미국 주식시장이 올라서 마감하잖아요. 그럼 제가 봤을 때 숏 보시는 분들께 굉장히 우호적인 그런 시장 분위기가 만들어지긴 할 겁니다. 미국이 크게 오르면 크게 오를수록요. 특히 그럴 거예요. 미국이 급등하면 급등할수록 시장 분위기가 어떻겠어요? 엄청나게 환호가 나오겠죠. 엄청난 환호가 나오면서 갭상승 빵 해버릴 거란 말이죠. 갭상승하면은 완전 축제의 분위기일 텐데요. 그런 분위기일 때 숏 보시는 분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굉장히 썩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그런 심리적인 거를 잘 확인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은 뭐 일단 오늘 장대항봉으로 해서 숏 보시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굉장히 겨울로 만들었거든요. 한겨울로 만들었거든요, 바로.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다들 이제 숏 보시는 분들이 밤에 미국장 볼 거란 말이죠. 야, 오늘 미국장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볼 거예요, 다들. 오늘 막 풋 잡은 사람, 이런 사람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볼 건데, 근데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급등하거나 상승하면 내일 아침엔 그 실망감이 어마어마할 거라고요. 내일은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좀, 그죠?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날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미국장이 급등하면요. 미국장이 올라서 마감하면 아침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 점들을 좀 활용해 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만약에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이 진짜 오늘 밤 뭐 풋 잡으셨던 분들이 원하는 대로 미국이 하락 마감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 내일 그럼 또 엄청나게 더 오를 수 있어요. 숏 보시는 분들은 차라리 오늘 밤에 미국이 급등하기를 바라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는요. 한국 숏엔 그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요. 뭐 코스닥 시장은 드릴 말씀 없네요. 홀딩 하세요, 뭐 이 정도. 여기서 숏 잡으셨던 분들 홀딩 하세요, 요 이야기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시장이 오르는 게 뭐 나스닥하고 IT 빅테크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선물이 따라서 오르는 거지. 뭐 코스닥은 사실 저렇게 되면 또 소외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코스닥 숏 보시는 분들 의외로 이런 게 여러분들께 온 찬스일 수도 있어요. 찬스일 수도 있어. 아닐 수도 있지만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 돈이 갑자기 코스피 대형주하고 지수 쪽으로 몰렸잖아요. 그럼 이제 코스닥은 또 찬밥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지금 코스닥은 여기 넘어가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자리인데,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한 자리에서 지금 갑자기 코스피가 확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관심을 코스피가 다 끌고 있다는 거죠. 그럼 코스닥으로 올 돈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그죠? 중요한 자리에 또 못 넘어가면 여기 또 무거운 저항 되겠죠. 이런 점들 하나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글로벌 주식시장 아니 뭐 글로벌 금융시장 변곡 이런 이야기 하면서 체크하자 이런 것들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것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안화 중요하게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위안화, 제가 진짜 우려하는 건 사실 뭐 위안화 이런 게 여기를 붕괴하고 아래쪽으로 더 갈까 이런 게 저는 사실 진짜 긴장되는 거예요. 전 오늘 뭐 코스피에 장대 양봉이 떴다라고 해서 아이고 내 곧버스 저거 망하네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이런 게 전 더 훨씬 문제라고 봅니다. 이런 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봐요. 오늘 원달러 환율도 그래서 그냥 흐뭇하게 지켜봤고요. 어쨌든 이런 점들은 중요하다고 봅니다. 안 죽잖아요. 여기서 더 이상 뭐 저기 베이징 증권거래소 개장하고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 했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더 강세가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간당간당합니다만은 추가적으로 뭐가 진행되지는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부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고 있습니다. 10월 중순부터 결과적으로 한 달 넘게 버티고 있어요.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될 겁니다. 이런 점들이 결과적으로 쌓여서 추세 전환의 발판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비트코인 ETF가 요 자리쯤에서 상장이 됐는데요.
이건 비트코인이죠. 중요한 자리가 어딥니까? 중요한 자리가 대략적으로 여기라고 봐요. 예, 여기라고 보는데 일단 이거 넘지 못하면 비트코인은 일단 희망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상장한 이후로 이 자리가 일단 저항이 돼서 지금 뭔가 활동을 하기 시작한 것 같긴 해요. 지금 그래요.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위안화도 초강세 나타나고 나서 아래쪽으로 더 이상 진행이 제한되고 있고, 비트코인들은 ETF 상장되고 결정적으로 ETF 상장되고 나서 추가로 더 위로 못 가고 자꾸자꾸 배질배질하고 있어요. 그 와중에 이제 테슬라 같은 이런 친구들도 조금 좀 상방으로 좀 제한적인 모습들 아직까지, 그죠? 아직까지 강하지만 좀 상방 제한적인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와중에 역배열 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코스피 같은 친구들은 갑자기 뜬금없이 삼성전자 한 종목을 갖고 장대 항봉을 빡 뽑아낸단 말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나 싶어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들 몫이라서 일단, 그죠?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늘 감정에 휩싸이셔갖고 못 보셨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제가 좀 이야기를 해드리긴 했는데요. 예,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지금은 무섭더라도 한번 들이대 봐야 돼요. 지금은 이제 들이댈 볼 때고요. 뭐 물론 지금 선택이 잘못돼갖고 언젠가 털릴 수도 있겠죠. 알고 보니 선물이 쌍바닥이었네. 여기 샀었어야 되네. 그랬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뭐 선물 400이나 405 요 부근에 저항을 무식하게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번 들이대 봐야 되는 거죠. 전혀 쫄 때가 아니고 어쨌든 충분히 우리의 기회를 다 활용하고 나서 안 되면 포기는 그때 하더라도, 까이면 그때 까이더라도 지금 까이는 게 무서워서 쫄아갖고 미리 막 우리가 뭘 움직이고 그럴 건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말씀드렸다시피 손실 가능성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투자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렸죠. 그런 점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한번 생각들 잘 해보시고요. 내일 아침에 미국이 올랐다라고 해서 막 쫄아갖고 또 급하게 감정에 격해져서 막 클릭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충분히 좀 확인하시고 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